안녕하세요. 한진의 강신길이라고 합니다. CIO를 맡고 있고 한진의 IT 기반의 새로운 성장 고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진의 새로운 여정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제 고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을 통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자는 측면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한진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이라는 이름이 창립자이신 조 회장님께서 수송보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통해서 나라를 한번 열심히 지원해보자는 측면이었고, 그래서 한진이라는 이름도 한국의 전진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진이 77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77년 동안 우리나라에 계속 물류를 기반으로 한 혁신들을 이끌어왔고, 그 물류 기반의 혁신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DNA를 가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서스테너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 한진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한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택배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진은 물류를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택배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40억 박스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고, 한진은 그중에 12%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250만 박스 이상을 다루게 되는데, 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다루는 과정이 매년 11%씩 이상의 성장률과,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20%의 성장을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켰고, 우리 안에서 시스템적인 또는 프로세스적인 또는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외부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한 전략이 되었고, 네이버를 통한 네이버 연합군들이 만들어지는 합종연행, 그리고 유통과 물류가 통합돼서 만들어지는 유통에서 물류 직접 하겠다는 부분, 또 직접 아파트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못 오게 한다든가, 또는 까다롭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받게 하겠다든가, 굉장히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용량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변화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엔드-투-엔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이 주문을 받아서 배송할 때까지 전체 과정이 비저빌리티를 갖춰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이 이제 화주들도 다 요구를 하게 돼서 좀 더 비저빌리티를, 또 시간,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좀 더 까다롭게 요구로 발생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물량 변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 있었고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변화가 필요했고,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시작점에서 사람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과거에 오래된 15년 이상 사용된 시스템은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상태에서 유연성을 갖춘 상황에 변화를 해보자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말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더니제이션을 통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있었고요. 또는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는 데이터 기반의 전 직원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조직이 되보자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측면에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또 빠르게 서비스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는 측면에 환경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 처음에 패스트 마이그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1년 안에 전체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간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 시스템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온디맨드 상태에서 그대로 올렸고, 또는 사용자들도 또는
SM 협력업체들도 과거의 그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더니제이션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 데이터 구조를 바꾸고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바꾸는 등 대단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기관계 중심에 있는 시스템들을 거의 다 바꿨고 내년 초가 되면 전체 시스템이 새로운 클라우드 상에서 거의 모더니제이션 돼 있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 형태로 실제로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바뀐 다음에 이후에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시스템들에 대한 협업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걸 만들고, 이후에는 중심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오거니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년 전에 저희 그 마이그레이션 바로 끝난 시점에서의 한지는 물론 3개월 만에 빠른 시간 안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부 개발 조직이 없었고 내부 개발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의 업체들한테만 의존을 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하고 나서도 그 역량이 우리 내부에 쌓이지 않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메인터넌스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후에 운영하는 상태에서도 그 온디맨드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내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기술적인 측면, 데브옵스, 데이터베이스 측면 전부 다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점에서는 데이터를 다루고 아키텍처링을 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 전무한 경험과 사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고민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구성을 한 적이 없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그 개발이 요구될 때마다 계속 붙여나가는 형식의 과거의 형식의 시스템 구현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AWS 프로서브의 인력들과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서브의 인력들과 같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하고 팀 셋업을 하고 타겟 워크로드를 정의했습니다. 타겟 워크로드를 단계별로 어자일 방식으로 구별을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엔게이지먼트를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워크숍을 해가지고 실제 제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무엇인지, 그 단계별로 구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하는 과정은 저희 저를 포함한 임원들과 그리고 각 팀장들 그리고 한업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빌드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인력들이 한꺼번에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서 컬처도 만들고 프랙티스를 쌓아가면서 역량을 쌓아가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전체 사장님을 포함한 스폰서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인게이지먼트 전략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서브랑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목표를 두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키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풀스택 인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측면에 진행을 했고요. 풀스택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한테 발런티어를 제가 뽑았는데 젊은 분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인턴도 있었고 신입사원도 있었고 거의 프로그램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참여를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같이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시작한 부분에 바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춰주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현을 하고 컨트롤 타워 위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해서 데브옵스 구조를 먼저 갖춰놓은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여기도 같이 청중으로 계시지만 프로덕트 오너를 같이 두고 현업 중심의 개발 단계를 잡아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특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갬버워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이번에 프로그램화한 것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저희 각 터미널에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0번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실제 작업하는 상황들을 시스템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프로타이핑을 테스트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업에 있는 실제 적용해본 적이 없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담아가는 과정에 더 좋았던 것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요구사항을 직접 바로 즉시 구현해서 보여주는 시스템 어프로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현업들도 감동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현업분들과 같이 시스템을 같이 빌딩할 수 있는 컬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런티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피자 팀이 확보가 되었고,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데브옵스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브옵스 조직이 이제 전체 조직 중에는 한 20% 정도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초창기인 거죠. 그래서 이 데브옵스 조직들이 한 번 더 프랙티스를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투피자 팀이 분할이 돼서 4피자 팀 또 이렇게 분할이 계속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처음에 10월 초에 오픈을 했는데 한 2주 정도의 추가 요구사항을 받는 기간 말고는 요구사항이 전혀 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 이후에 정산을 했는데 정확히 한 7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도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높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요구사항들이 새로 이후에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더라도 5일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같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한계 등에 대한 책임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절망의 늪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최종의 결과를 맺게 되어서 다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가 발런티어를 모으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모습이 더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IT 인력들이 10년, 20년 이렇게 프로그램만 했던 사람들이 개발 경험도 없는 인력을 가지고 6개월 만에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간선 시스템인데, 간선 시스템은 되게 어려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극복한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런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IT 조직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도전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저희의 넥스트 스텝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를 좀 더 모듈화 하고 MSA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데이터, 도메인 드리븐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시스템은 파트너들, 고객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협업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장에 있는 조직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고 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주도하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포탈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해서 AI까지 확대할 부분으로 넥스트 스텝을 잡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거니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들을 전사적으로 양성을 할 거고요. 사장님 지시로 프로덕트 오너 리스트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KPI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로직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제 의미 있는 데이터들, 의미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부분이 각 컴포넌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금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시스템이 데이터로 연결이 되면 플랫폼이 될 거고, 플랫폼에서 고객과 파트너들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지속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표명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디지털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와 컴포넌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서비스가 나올 때 바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책을 갖춰보자는 부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하우들을 AI로 또는 자동화해서 또는 셀프 서비스를 만들어서 솔루션화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이게 되면 플랫폼이 빌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 파트너 간의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스마트 로지스틱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 비전을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로지스틱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정했고, 그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기나긴 여정을 지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저희 AWS 그리고 또 스폰서로 해주셨던 제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